1회차에서 일단 5번을 잠깐 볼 건데 5번은 내가 왜 보냐 딴 건 아니고 5번은 니네가 이제 갑자기 이게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배치를 했는데 자 16의 두 제곱근 그럼 이제 니네가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나와서 이걸 A하고 B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너네는 그냥 이거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그냥 A는 4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4다 라고 니네가 뭐 하면 그냥 세팅을 하면 된다 알지? 여기서 니네가 저거를 그러니까 혼자 갑자기 이러면 안 돼 막 A가 그래서 음수고 뭐 B가 양수고 뭐 이렇게 세팅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아 이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니까 지금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니네가 좀 헷갈릴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 질문이 루트 B분의 A 루트 A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루트끼리 막 뭐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가지고 푸는 거구나 그렇게 푸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럴 거면 문제를 이렇게 안 냈겠지.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안 줬을 거야. 그럼 숫자를 주는 거는 그냥 일단 니네가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가면 돼 그냥.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자 마이너스 4의 두 제곱근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이거를 니네한테 지금 C하고 D다라고 했어. 그럼 너네는 그냥 그냥 내가 나름대로 그냥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i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D는 그럼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니네가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냥. 알지? 이거를 니네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세팅을 한 상태에서 그냥 얘 자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니네가 천천히 그냥 써.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 4, 루트 4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냥 니네가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2i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 어차피 2가 될 거니까 얘는 8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i분의 4가 되겠죠. 왜 누가 있어? 뭐야 누가 덕지 들어왔어? 그래서 i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니네가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i분의 4가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니네가 어떻게 하시면 똑같이 이제 다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니네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분의 4 같은 경우는 니네가 아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화를 실수화까지 하면 마이너스 4i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계산을 쭉쭉쭉 밀고 가시면 된다. 알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CD도 그거가 똑같다는 거야. 이거 그냥 어차피 옆에 있는 거 똑같으니까 이걸로 할게 그냥 바로. 자, 마이너스 CD가 나왔다. 그럼 이것도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을 곱해. 알죠? 그냥 곱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한 이 마이너스 4를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 직접 곱해. 그럼 얘가 2i고 얘가 마이너스 2i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i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 루트에 그냥 4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렇게 되죠? 바보야.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마이너스 4였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맞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4i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i가 된다. 이렇게 뭐 자꾸 이 마이너스가 왜 자꾸 나가는 거죠? 2i가 된다. 이렇게 니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얘랑 똑같이 나올 거라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내일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니네가 이 식을 보면서 당황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막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값을 줬을 때는 그 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대입을 하는 문제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알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간에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있으면 니네가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걸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막 갑자기 치고 나오고 페이지 넘기고 있으면 난리가 나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거기서 괜히 기죽지 말고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는 특별하게 뭔가 이제 언급할 것까지는 아니어서 자 13번 만약에 내일 13번 자 이거는 니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13번이 지금 같은 딱 요런 기본형 문제야. 이거 기본형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이거 완전 기본형으로 내가 준 거야. 자, 기본형 구조예요. 기본형 구조. 그럼 이 기본형 구조 나오면 니네는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 RX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나머지가 누구다? 나머지가 완전 제곱식이 나머지야.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 제곱식 준 거 있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가 남는다고? 2x-1이 남는다고. 거기에 a만 붙이면 무조건 나머지야. 알겠지? 이건 기본형이라서 기본형 나오면 그냥 니네 이렇게 푸는 거 생각하지 마. 그냥 기본형이면 근데 서술형에서는 또 그러시면 안 돼. 서술형에서 기본형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렇다는 거야.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니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시면 된다.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1을 넣으면 3이 되는구나 해서 니네가 a 값을 구하면 얘는 끝나는 거였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순서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니네 1차 인수로 그러니까 1차 인수를 갖는다. 1차 인수를 갖는다. 혹은 뭐 1차로 나눴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그냥 무조건 다 보다. 이거는 그냥 대입이에요, 그죠?
이거 식 쓰는 거 아니고 그냥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어요 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식으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대입하는 문제 아니야 이거. 근데 만약 이렇게 가면 니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니네한테 이제 하나 이게 내신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겠다 이거든. 예를 드는 거야 그냥. 뭐 하나는 갑자기 x 세제곱으로 x-를 세제곱으로 나누고 하나는 x-를 제곱으로 나눴다고 막 얘가 이렇게 막 니네한테 이제 약간 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니네가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 세제곱으로 나누고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둘 다 그럼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니네가 질문만 보면 되지. 질문에서 분명히 이거 똑같은 거 안 되지. 질문에서 분명히 누군가 하나한테는 제곱을 씌웠을 거고 누군가 하나한테는 제곱을 안 씌웠을 거야. 알지?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나는 얘로는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 가지고는 식을 만드는 거고 얘는 대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질문만 보고 파악하는 거야. 질문만 보고.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걸 기억해야 돼. 얘가 무슨 조건을 주든 간에 우리 질문 해결하는 게 목표잖아. 그럼 질문에서 제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식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제곱이 없는 애가 인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세제곱 나오고 제곱으로 나오면 너네는 이 식을 근데 여기서 좀 선택이긴 해. 왜냐면 이 세제곱을 니네 쪼개는 게 좀 힘들긴 해. 얘는 상관없거든. 얘는 그냥 바로 니네한테 F에 2 집어넣으세요 그냥 그 뜻이야. 근데 세제곱을 주고 나서 니네한테 제곱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니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를 제곱으로 묶어서 변형을 한번 하긴 해야 돼. 알겠지? 변형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때 니네가 선택을 잘 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3번은 그래서 니네가 빠르게 끝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문제의 질문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잘 보면 1 넣었을 때 1이라고 했고 여기까지 되게 기분이 좋죠. 2 넣었을 때 2고 3 넣었을 때 3이고 근데 이제 애들이 어디서 당황을 하냐면 4 넣었을 때 7이 되니까 갑자기 규칙이 깨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봐. 문제가 px가 몇 차였지? px가 3차였죠. 그럼 당연히 니네는 규칙이 있는 애들만 가지고 식을 만들고 얘 뭐야? 대입이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이제 얘까지 뭔가 규칙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니네가 딱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px가 x가 되도록 하는 그때 x값이 1하고 2하고 3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휴혹하고 넘어가니까 px 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1하고 2하고 3이었다는 소리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x x는 x-1, x-2, x-3을 인수로 가져요. 단 우리한테 항상 우리는 차수를 주더라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다항식을 보면 차수 정보랑 개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얘 지금 개수 정보가 없지.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가 A라고 달아줘야 되고 그러면 니네가 딱 이제 여기서 확신이 드는 거지. 아, 내가 지금 1차 인수를 하나 남겨놨는데 내가 모르는 미정계수가 하나네. 그러면 대입하면 무조건 A가 나오겠구나 라고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3개짜리 가지고 식을 만드는데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인수가 하나 남았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풀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니네가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정리만 잘 하시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과하다면 과한 게 이제 15번일 수 있긴 해요. 근데 15번은 그냥 니네가 일단 이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데 그래도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한번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나온 적 없는 문제는 그냥 한 번씩은 해보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니네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있어요. 이거 문제가 되게 친절해서 니네한테 다 설명해주고 있긴 하거든. 원본 자체가 뭘 설명해주고 있냐면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다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는 줄 거야.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주거든. 근데 니네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랑 여기 길이가 무조건 같아요. 알겠죠? 얘도 이등변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걸 알고 있어야 빨리 풀려. 이걸 모르면 식을 쓰다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가 2라고 했고 여기가 x라고 했지. 그지? 그럼 니네 그냥 보자마자 여기랑 여기랑 당연히 길이 같지 않나? 정오각형인데? 그럼 여기가 2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2지. 그럼 끝난 거야. 얘가 말한 상황 모두 나온 거죠. 자, 얘가 말한 상황은 여기가 A라고 했고 여기를 B라고 했고 여기를 P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말한 상황대로 그냥 이제 써보자. B 2대 X 플러스 2대 그 다음에 P2 그럼 P2는 2죠. 그 다음 P2 그 다음에 BP 그럼 BP니까 X지. 그지? 이 상태에서 니네가 풀면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가 4가 되는구나가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니네가 한 번쯤은 멈칫하긴 해야 되는 게 이 식을 딱 썼을 때
질문이랑 비교해서 이걸 바로 활용이 가능하면 이걸 활용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니네가 봐도 알겠지만 질문 자체가 자, 1-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5제곱 플러스 x의 6제곱이야. 그죠? 이걸 지금 정리하는 게 문제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이 모양이 다시 이 구한 이 모양이 질문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있어 없어? 유사한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자, 다시 내가 이게 왜 하냐면 니네 머릿속에 혹시라도 약간 잔상이 남아있는 애들은 원본 문제가 기억날 수 있는데 원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본은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모습이 여기에 있어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그냥 그대로 있어. 그지?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x제곱 곱하면 돼. 그래서 얘가 되게 금방 차수가 팍팍팍 내려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니네가 비교해봐도 알겠지만 비교가 어차피 안 돼요. 그지? 어차피 유사한 부분이 없지. 그래서 이때는 니네가 그냥 확정 지을 수밖에 없어. 뭐냐? 여기서 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차수 내리기밖에 없어. 알지? 차수 내리기로 무조건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그러면 x의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야.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x제곱은 뭐라고 해결했으니까 얘라고 얘기했잖아. x제곱은 방금 전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거기에 플러스 4x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니네가 x 세제곱까지는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4, 4니까 8x 그럼 마이너스 8 해서 니네가 어디까지? 세제곱까지 구한 거야. 그러면 이 상태로 니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6제곱까지 가야 돼. 그치? 그래서 니네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 보면서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돼. 이걸 내가 지금 계속 가는 게 맞나? 근데 옆에를 딱 봤어. 함수가 복잡하게 생겼지? 그러면 푸는 게 낫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알까? 시험 보다가 니네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시험을 풀었는데 이게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될 판이야, 지금. 근데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 그럼 니네 이제 옆에를 쓱 봤을 때 17번 만만해 보여? 18번 만만해 보여? 16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제 넘어가도 다음에 이건 그러면 일단 한 바퀴 더 서술형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풀어야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까지 니네가 썼잖아? 그럼 니네는 이거 못 푸는 게 아니야.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못 푸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이디어는 다 나왔잖아. 그치? 그럼 니네가 이제 이걸 계속 가냐 안 가냐의 문제인데 그때는 니네가 시간을 보고 서술형까지 일단 갔다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알지? 그죠? 왜냐면 이거 시간이 좀 걸려. 이거 다 써야 돼. 그래서 니네가 이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써줬잖아. x의 세제곱은 8x-8까지 써줬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x의 4제곱을 구해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니네한테 얘기를 하자면 니네가 이제 여기서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봐봐. 내가 x를 곱하면 여기는 x제곱이 되겠지. 그치? 근데 x제곱은 우리가 계속 얘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눈치껏 계속 이제 이거를 바꿔줘야 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집중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알지? 집중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니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네가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구나. 계산을 벌써 집중력이 벌써 깨어지지? 집중력을 계속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6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24x 플러스 32. 그러면 또 이제 우리 x의 5제곱을 또 구하는 거야. 여기다 또 마이너스 x, 여기다 또 x를 곱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4인데 x제곱은 아까 얘로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32x. 그래서 얘가 숫자가 굉장히 더럽다. 얘 같은 경우 48에다가 이거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48에다가 이거 더하는 거니까 이상한 숫자가 나오긴 80이 나오겠네, 그지? 80x 그다음 마이너스 96. 그럼 니네가 이제 x의 6제곱까지만 계산을 하시면 끝나요. 80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96x. 그래서 얘가 얘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얘까지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56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이 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x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x를 구해서 마지막에 대입하면서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이게 시험 보면서도 니네가 순간순간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시나리오상 이게 풀릴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일단은 서술형까지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아. 원래는. 알죠? 이 정도 됐으면. 니네가 스스로 니네들의 컨디션을 알 거 아니야. 그지? 오늘 좀 계산이 좀 되는데 이러면 이제 가는 거고, 계산이 좀 안 되는데 이러면 서술형까지 가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겠지? 그렇게 니네가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 자, 다음 16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를 꼬았죠.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이것도 원래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건 사실 내가 낸 거지 학교에서 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이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냐면 얘를 14로 나누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빨리 생각해야 돼. 어차피 이거 거듭제곱 문제이기 때문에 14랑 4의 거듭제곱의 상관관계를 찾아야겠지. 그치? 그러면 14에서 가장 가까운 4의 제곱은 16일 거야. 그죠? 즉 다시 얘기하면 4의 제곱일 거야.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14라는 애는 내가 x라고 둘 수 있는데 그러면 이 x라고 뒀을 때 그 근처에 있는 16은 x 플러스 2가 되겠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얘는 결국 4의 제곱이었다는 소리 알죠? 그럼 지금부터 4의 제곱은 x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 소리야. 그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이니까 맞는 거 같지 그지? 설정 제대로 한 거 같죠? 자, 그럼 다시 문제를 쓰는 거야. 1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x 플러스 2의 4제곱 x 플러스 2의 5제곱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죠? 그지? 자, 근데 이걸 지금 니네가 뭐로 나눌 거냐면 이거 두 번째 줄에다 그냥 쓸게요. 얘를 내가 x로 나누었을 때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니네가 x로 그러니까 14로 나눈다 했으니까 x로 나눈 거라서 x가 1차니까 여기는 무조건 어떤 상수가 들어왔을 거야. 그지? 근데 이 상수를 어떻게 구해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죠? 자, 니네가 조금 보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지우고 설명할게. 자, 지금 요거 이게 하나의 식이야. 요게 이제 초기식인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초기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 식 자체에다가 니네가 뭐 해주시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알지? 그럼 r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r값부터 찾자. 자, r값부터 찾으면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 될 거고 그걸 계산한 게 r이겠죠. 그죠? 구하시면 돼요. 63 나온다. 저거 그냥 계산하면 돼야지. 여기서 뭐 니네가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거 그냥 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 지금 저 식 자체에서 r까지는 구한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게 나머지라고 찾긴 찾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냐면 수의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의 원래 목표가 뭐였으니까? 14로 나누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 63이라는 숫자가 지금 현재 봤더니 어때? 14보다 크지? 그럼 더 나눠야 된다는 소리 알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까지만 해주시면 된다? 아, 얘는 63을 1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면 된다. 알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 얘가 7 나오겠죠? 그치? 아, 그 얘도 결국은 보면은 얘가 결국은 이게 7, 9, 63이고 얘가 7이 14여가지고 어쨌든 둘 다 7이 있긴 하잖아. 근데 어쨌든 뭐 약분이 끝까지 되는 건 아니어서 나머지만 니네가 한 번 더 구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이것도 그냥 엄청 최대한 깔끔하게 설명을 할 거고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문제가 지금 변형 없이 거의 이 상태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은 건 아니고 어쨌든 바꾸긴 한 건데 만약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결로 그냥 나온다. 근데 서울여고 특성상 문제를 변형할 때 그냥 막 변형하진 않아. 보통 메인 아이디어는 유지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와서 만약에 메인 아이디어가 유지됐다고 하면 그냥 지금 니네가 이렇게 내가 지금 푸는 것처럼만 풀면 바로 풀리긴 하거든. 그래서 요건 그냥 니가 자 확인만 해보자. 어차피 얘는 최대 차수 올려봐야 2차가 맞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얘는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x가 주인공이 맞아요. 자 그래서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얘가 근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 1하고 10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린 이미 알죠? 우리는 뭘 아냐? 아니 근데 이 방정식이 x가 주인공인 방정식이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f의 k 또는 gk거든. 그지? 근데 그 값이 뭐라는 거야? 그 값이 1 또는 10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아, fk가 만약에 1을 가져가면 gk는 10을 가져가는 거구나. 두 번째.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f의 k가 만약에 10을 가져가면 그럼 g의 k는 1을 가져가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은 1하고 10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fk랑 gk가 같은 값을 가지면 안 돼. 무조건 다른 값을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상황을 지켜주는 이 상황을 만족하는 다시 자 f는 어쨌든 2차식이었지. 그러니까 2차식이 1이 되도록 하는 k 값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fk가 10이 되도록 하는 k 값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k의 개수가 지금 현재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니네가 여기서 되게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할 게 없어. 그냥 니네가 이 fk라는 걸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fk든 gk든 얘네는 그냥 뭐에 불과하냐면 그냥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1 나와 이 소리란 말이야. 그럼 대입해서 1 나오고 10 나오고 대입해서 10 나오고 1 나오고 뭐 이런 k들을 막 조사해봤더니 3개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니네는 그냥 바로 어떻게 가주면 되냐면 함수값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가로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y값이잖아. y값은 가로선이에요, 알죠? 자,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이고 y값은 굳이 따지면 가로선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로선이 1하고 10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니네는 가로선을 2개를 그어요. y는 10이라는 애하고 y는 1이라는 애 2개를 그어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모르고 얘기 아까 안 쓴 게 있어, 그지? 자, fx는 지금 현재 2차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gx가 되게 중요한 게 gx는 2차라고 말하지 않았지. 2차 항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x제곱 어쩌고라고 생겼고 얘는 그림상 얘는 그래프 개형이 무조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지? 야, 잘 생각해봐. 그럼 이제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내가 K라는 애를 지금 찾을 건데 K가 3개밖에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니네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10이랑 만나는 점, 10이랑 만나는 X값, 1이랑 만나는 X값 이런 거잖아. 그치?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GX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K가 3개라는 건 결국 교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 얘는 니네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교점의 개수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럼 내가 이제 가이드를 잠깐 해볼게. 자, 만약에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라서 그냥 하고 지울 거야. 자, 여기 y는 10이 있어. 여기 y는 1이 있어. 근데 이 gx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교점이 몇 개야? 4개지.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3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차피 안 돼. 그럼 니네가 지금 딱 내가 이렇게 그리는 순간 알 거란 말이야. 2차 함수가 짝대기 가로선이랑 홀수계를 만들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그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확정인 거야. gx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접해야 돼. 그래야 교점이 3개 나오지. 자, 그래서 얘가 y는 gx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 여기 하나 발생했고 여기 하나 발생했고 여기 하나 발생했으니까 그때마다 k가 결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해석은 이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해석이야. 봐봐. 내가 g가 10이 되는 값을 찾았어. 그러면 봐봐. g가 10이 되는 값을 찾았어. 그럼 그때 k를 f에다 넣으면 f는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g가 10이 되는 그 값은 f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 값에서. 왜? 1이 돼야 되니까. 이해? 그럼 마찬가지로 g가 1을 갖는 k를 찾아서 f에다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를 찾아서 여기겠네, 그지? 여기가 f가 지나가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f가 지나가야 돼. 그럼 끝났지? 세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겠지.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니네가 뭘 찾은 거냐? fx의 건 꼭지점은 여기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f3은 10이래. 10이 되는 값. f가 다시 얘가 y는 fx인데 f가 10이 되는 값은 3이래.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가 f3은 10이라는 조건이었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x가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니네는 여기서 gx를 구한 거야. 얘를 통해서. 다시 보세요. gx는 누구냐? gx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가 gx냐? 그치? 그러니까 gx 입장에서 보면 3,1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gx는 우리가 x-3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fx도 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fx도 요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fx도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얘도 x-3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얘는 분명 위로 볼록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위로 볼록했기 때문에 여기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값은 니네가 약간만 추론해봐도 알 수 있겠지만 얘는 뭐야? 그냥 얘를 뒤집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뭐였겠어?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냥 뒤집은 거에 불과하니까. 같은 값을 뒤집은 거니까.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상황에서 근데 저거를 같은 값을 뒤집은 걸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gx는 확정이에요. 그죠? gx는 이미 확정이야. 제가 1이라고 줬으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요 라인을 가지고 풀면 돼요. 요 라인. 자, 무슨 말이냐면 x-3의 제곱 플러스 1이 10이 되는 그냥 값을 찾으시면 돼. 알겠지? 10이 되는 값을 찾아. 그럼 x-3의 제곱은 9가 될 거고 x-3은 그럼 뿔마 3이 될 거니까 x는 0 또는 마이너스 3. 뭔 소리 하는 거야? 0 또는 6이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x는 0이었다는 거니까 여기가 6,1이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6,1을 대입해도 얘가 나오긴 해요. 알지? 그렇게 찾아도 되긴 해. 근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어차피 뒤집어진 관계가 보이잖아. 그지? 요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뒤집기만 했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로 바뀌기만 했겠지. 알죠? 그래서 니네가 여기까지 계산하면 fx도 나왔고 gx도 나왔으니까 이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2차 함수가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나와서 조금 니네한테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야, 18번은 근데 진짜 간단한 문제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 정리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드리면 자, 18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P하고 Q라는 애가 존재한대. 자, 여기가 P고 여기를 Q라고 잡으면 그러면 FP하고 FQ가 같겠지. 그죠? 자, 근데 니네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은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알겠죠?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은 건 니네한테 뭘 설명하고 싶은 거다? 대칭축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대칭축이 얼마라는 걸 니네한테 설명한 거냐면 2분의 P 플러스 Q야 라고 니네한테 이제 알려준 거야. 됐죠? 그럼 이 부분에서 하나 이제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거는 문제 조건상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쪽에다 따로 그릴게. 자,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 자, 나조건을 보시면 자, n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 범위에서 최대나 최소의 곱이 얘랑 같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자. 이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 곱이 최대 곱하기 최소가 이거 그냥 질문 그냥 그대로 조건 그대로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대. 그럼 니네가 이때 여기서 이걸 보면서 뭐 이렇게 문자를 많이 써놨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보면 얘가 여기 들어간 거고 얘가 여기 들어간 거지. 그지? 결국 뭐야? 범위의 처음과 끝이 최대 최소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얘가 범위의 처음이잖아. 범위의 처음이지? 얘가 처음이야. 얘가 끝이거든? 그럼 처음과 끝을 곱한 게 최대 최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자, 근데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여기를 n이라고 잡고 여기를 n 플러스 3이라고 잡았어. 그럼 우린 여기 생각할 수 있죠. 최대값. 최대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fn이 될 거고 최소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이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하지 말란 대로 지금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벌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이 소리야. 이 상황은 절대 벌어지면 안 돼요라는 소리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 이 상황은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상황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이러면 안 돼. 그럼 당연히 뭐도 안 되겠어?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안 돼. 그지? 그래서 니네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지. 얘가 바라는 상황은 결국 뭐일 수밖에 없냐? 범위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잡혀야 돼. 즉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포함해서 축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 최소를 누구로 고정시켜줘야 돼? 대칭축으로 최소값을 고정시켜줘야 돼. 그냥 얘가 최소여야 돼. 얘든 상관은 없어. 누가 최대가 되든 상관은 없는데 최소는 무조건 누구로 지켜줘야 되냐면 여기로 지켜줘야 돼. 꼭지점으로. 그러면 내가 n을 집어넣어도 fn 곱하기 얘니까 얘랑 다르지. 그리고 fn 플러스 3 곱하기 얘니까 또 다르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이제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게 n하고 n 플러스 3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3이고 여기가 2분의 p 플러스 q면 이 상황은 맞다는 거야. 이 상황이 되면 돼. 그러면 같지 않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포인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는 좀 쉽거든? 쉬운데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딱 요거 하나잖아. 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 n이 2분의 p 플러스 q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n 플러스 3은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만에 하나라도 등호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n 플러스 3이 돼버리면 어떡해, 그잖아. 그럼 또 n 플러스 3 곱하기 fn이 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돼. 얘는 단독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랑 같아질 수는 없고 딱 이 상태여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n값이 정확하게 몇 개 있대? 4, 5, 6밖에 없대. 그러면 너네는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n에다가 4를 넣어봐. n에다가 5를 넣어봐. n에다가 6을 넣어봐. 이 모두가 만족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냥. 알지? 해볼게요. 4 2분의 p 플러스 q 그 다음에 뭐야? 4 더하기 3은 얼마라고 그래? 7이래? 7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8 이렇게 더 쓰면 안 돼. 6 9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자,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이 문제는 4, 5, 6은 무조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분의 p 플러스 q라는 애가 여기 사이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 사이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 사이에도 있어야 돼, 이 소리야. 2분의 p 플러스 q는 얘 사이와 얘 사이와 얘 사이에 모두 다 동시에 있어야 돼. 즉 얘는 동시만족이란 말이야. 자, 동시만족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내가 2분의 p 플러스 q라는 축으로 놓으면 자, 4부터 7까지 그어보세요. 4부터 7 4부터 7 그 다음에 5부터 8 5부터 8 그 다음에 6부터 9 이렇게 긋는 거야. 자, 지금 조건 몇 개지? 조건 몇 개였지? 3개였지. 조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조건이 3개면 가로선도 3개야. 조건의 개수와 자, 니네 이거 이런 수직선 해석할 때 자, 수직선 해석 시 수직선 해석은 니네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니네가 그림을 제대로 잘 그렸다는 전제하에 조건 개수와 가로선 개수가 일치하는 데를 찾으면 돼. 알죠? 그럼 조건 개수가 몇 개라고? 3개. 가로선이 3개인 데를 찾아. 3개. 가로선이 3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지. 딱 여기만 3개야 지금. 보여? 모든 거 다 통틀어서 가로선이 3개인 거 이거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답은 여기야. 자, 무슨 말이냐? 결론 2분의 p 플러스 q라는 애는 어떻게 있어야지 이걸 만족할 수 있다는 소리야? 6부터 7까지 있어야 만족한다는 소리야. 자,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면 12의 p 플러스 q 그게 14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라고 니네가 생각하시면 돼요? 아, 1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왜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 PQ가 정수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그걸 안 했네. PQ가 정수예요, 알죠? 정수. 정수라서 12하고 14 사이에는 정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13밖에 없어. 그치?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얼마였다는 소리냐? 2분의 13이었다는 소리야. 근데 문제에서 니네한테 뭐라고 언급했냐면 최소값은 1이래. 아, 그럼 끝났네. fx는 x-2분의 13의 제곱 더하기 1이고 최고차항 계수만 니네가 확인하면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게 답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설명을 되게 길게 한 건데 그냥 니네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이 범위 사이에 무조건 대칭축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니네가 이걸 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애들 여기서 또 당황을 한단 말이야. 이걸 했는데 뭐 이걸 만족하는 n이 뭐 3개나 있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야. 4, 5, 6을 넣었을 때 다 만족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만 얘기를 하자면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면 답이거든? 그렇잖아. 이게 제일 좁아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좁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맨 앞에 있고 제일 작은 게 맨 뒤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일 좁아지잖아. 이게 제일 좁아야 답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그죠? 니네가 너무 지금 약간 뭐야 저게 막 이러는 것 같아서 그래 만약에 내일 이거 똑같이 나왔어 그럼 니네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모르겠고 2분의 p 플러스 q가 n과 그냥 얘 사이에 무조건 있는데 뭐 5개가 되든 6개가 되든 막 7개가 된대. n이 막 갑자기 7개가 나왔어. 그럼 니네 다 대입할 수는 없잖아. 그냥 7개가 된대. 그러면 넌 일로 가고 넌 일로 가면 돼. 알죠? 이 가운데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 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답이 될 수가 없거든 얘는.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바꿔서 막 n값을 막 6개씩 늘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니네는 너는 일로 가시고 제일 마지막 건 일로 가면 끝. 이렇게 하고 풀면 된다. 알지? 그런 것도 뭐 시험 전날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해. 시험이 끝나잖아. 니네가 무언가를 맞췄어. 그러니까 막 대충 어떻게 막 찍어서 맞췄어. 잘한 거야. 알지?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지금은 학원에서 막 니네가 막 찍어서 맞추면 야 다시 풀어 막 이렇게 하잖아. 시험에 다시 풀어가 어딨어. 너네 그냥 맞춘 애가 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평소에 잘했든 못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시험만 잘 보면 그냥 잘 보는 애가 되는 거야.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과정은 우리만 알아. 이 말은 역설로 니네가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내일 시험 못 보잖아? 아무튼 자 어쨌든 되게 잔인한 현실이지만 어쨌든 내일 그냥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다고 알죠. 약간 직관으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서답형 1번. 야, 서답형 1번은 여기서 갑자기 이러시면 안 돼요. 서답형 1번은 여기서 갑자기 니네가 이거 내가 왜 넣어놨냐면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이거를 실수를 진짜 많이 하거든. 실수라는 게 뭐냐면 제곱이 나왔어. 제곱이 나왔어. 그 다음에 합도 나왔어. 근데 갑자기 얘가 니네한테 얘를 물어봐. 그럼 여기서 니네가 갑자기 이제 어디로 빠진 애들이 있냐면 나 이거 알아. 알지. 세제곱. 이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없어. 알지. 갑자기 여기서 그래 네가 나올 때가 됐지. 세제곱. 자, 마이너스 3xy zet은 그래 딱 3xy가 나왔잖아. 얘는 막 인수분해하면 막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 이거 외웠다.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때 이 문제가 나오잖아. 항상 제곱이랑 합이 나오잖아. 제곱의 합과 합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니네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질러야 되는 게 뭐야? 일단 질러야 되는 건 당연히 얘를 찾는 거야. 그죠? 뭐가 됐든 방금 내가 썼다 지운 거를 만약에 푼다 해도 얘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니네가 되게 심플하게 구할 수 있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근데 또 간혹가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애들이 있어요. 3분의 1에서 9분의 1 빼라고 했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3분의 1이 더 커요.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3분의 1에서 9분의 1 빼면 어쨌든 간에 얼마야? 9분의 2가 되는데 그걸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9분의 1이 돼. 그럼 여기서 이래야지. 정신을 차려야겠지. 얘랑 같잖아 지금. 제곱의 합과 곱의 합이 같잖아. 그런 일은 뭐밖에 없어? 그런 일은 x, y, z가 모두 같을 때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갑자기 또 날 보면서 어쩌라고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게 이건데 사실 얘네가 다 같았다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이 첫 번째 조건이 사실은 그냥 3x였다고. 3x였고 그게 루트 3분의 1이었다고. 그러니까 니네 x를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알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어쨌든 3분의 루트 3이었잖아. 그치? 3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9분의 루트 3이 됐을 건데 얘나 모두 같았을 거라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진짜 되게 엄청 심플하고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만약에 간혹가다 내신 문제로 나올 때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거나 아니면 단답형 1번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당황하는 거거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으니까 낸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근데 니네는 당황을 한다고. 본인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세제곱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갑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답형 2번 안 할게요. 서답형 2번은 똑같아. 차수 내리기만 하면 되고요. 서답형 3번도 니네가 알겠지만 뭐 굳이 얘기하면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짝수합은 1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고 홀수합 1하고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만드는 게 그거죠. 그래서 니네가 서답형 3번은 이건 개별적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서답 4번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서답 4번 간단해. 자, 그려볼게요. 자, 이차함수 두 개가 있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건 니네도 그리는 것도 되게 잘 그려야 돼. 이차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어디서 만나냐면, 자, 여기서 니네가 또 이런 걸 봐요. 이런 걸 잘 알아야겠죠? 가족권을 잘 보시면, 자, fx에서 gx를 빼고 있어요. 자, 그걸 계산했더니 얘가 2배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자, 그럼 여기서 니네는 항상 이렇게 어떤 함수 둘이서 빼고 있으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둘을 내가 만약에 는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fx랑 gx가 같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니네가 어떤 함수 둘이 빼고 있고 그걸 막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 그러면 니네 이거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얘네들이 같았을 때 이게 0이 되는 값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슬쩍 는빵 이렇게 붙여주면 얘는 x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나고 있구나 라고 니네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라는 거고 얘가 말하고 있는 그 a하고 b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은 게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은 거야, 지금 그림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 일단 fx랑 gx를 찾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 최고차항 계수랑 얘 최고차항 계수가 절대치만 갖고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를 ax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마이너스 ax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됐다는 거냐? 얘랑 얘를 더해서, 즉 2a를 계산했더니 2가 됐다는 거라서 a는 1이 돼요. 그죠? 혹시 이게 안 보이니 여기가? 반사돼서 안 보이니 혹시? 사실 내가 지금 쓰면서 내가 안 보였는데 내가 안 보여서 내가 물어본 거야. 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썼거든 그냥? 뭐 1이겠지 뭐. 어쨌든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요. 뭘 정리할 수 있냐면 fx는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이 i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i고, 자, 그 다음 여기 위로 볼록한 이 i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i구나 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이제 이 직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 직선이 식으로 참여할 때가 있고 그냥 기울기로만 참여할 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아서 일단 써보자. y는 그냥 2x 플러스 k 여기까지만 쓸게요. 아,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쓰자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식을 그래서 두 개를 써야 되는데 그냥 한 번만 쓸 거거든. 잘 봐. 한 번만 쓸 거야. 식을 원래 두 개 써야 돼. 좀 길게 쓸 거야. 자, fx라는 애하고 2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이, 다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fx가 2x 플러스 k라는 게 아니지 얘랑 얘랑 만났다는 뜻이야. 얘랑 얘랑 만났을 때 x값을 조사해 봤더니 그게 누구야?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지금 보이죠? 자, 혹시나 안 보일까 봐 얘기를 하자면 아래로 볼록한 요 함수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 초록이랑 가로지르고 있는 노랑이를 생각해보면 만난 곳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그지? 그럼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 얘를 이렇게 쓱 하고 넘겨. 그럼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게 0이 되는데 그때 x는 여전히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그럼 니네 는빵을 봤으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방정식이구나. 그럼 방정식의 근인 거지. 근으로 할 수 있는 건 3개가 있어요. 대입하면 성립할 수 있고 근각에서 관계를 쓸 수 있고 인수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수정리를 할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 봐. 이제 그럼 얘를 내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얘를 통해서 내가 근을 어차피 아니까 인수분해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을 갖는구나인데, 자, 이때 최고차항의 주인은 당연히 누구야? 이때 최고차항의 주인은 fx겠지? 그죠? 얘한테 영향을 받겠죠? 왜냐면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는 얘한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얘로 인하여 1이에요.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 fx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k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절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 알지? 여기서 갑자기 혼자 신나서 전개하시면 서술형이니까 그럴 필요까지도 없어. 서술형이니까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까지 써도 돼.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두 번째 하나 행위를 더 할 건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게. 그냥 서술형이면 그렇게 해도 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야, 지금 얘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누구지? F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애가? GX야. 그잖아. GX가 봐봐. 이렇게 지나가지. 그럼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지. 직선이랑. 그치? 그럼 니네 무슨 식을 쓰겠어? 또 이러고 있겠지. 다시 봐봐. F 자리에 G 들어가면 똑같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G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걸 반복할 거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K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지. 이 식의 주인은 누구야?
주인을 찾아봐. 이 식의 주인은 누구야? gx야. 아까 gx의 최고차 함계수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라고 했지. 그것만 주의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놀라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니네 잠깐 질문 한번, 그러니까 이거 스포하는 거긴 하지만 질문부터 볼래. 질문이 뭐야? 질문이 f에다가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g에다가 2 집어넣어. 그리고 뭐해? 더하지. 잘 생각해봐. f에다가 g에다가 똑같은 거 넣어서 더하는 거지. 야, 그럼 먼저 더하고 넣어도 되지. 먼저 더하자. 얘랑 그냥 먼저 더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날라가. 그치? 얘가 날라가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어차피 날아갈 존재였어. 날라가. 그럼 날라가니까 어떻게 돼? 4x 플러스 2k니까 내가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되지.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았지. 우리는 k만 찾으면 돼. 그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니네가 질문을 먼저 본 다음에 질문을 먼저 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다음 방향을 정하는 거야. 그냥 너네가 그냥 맹목, 아까 저거랑 똑같아. 문제 질문도 안 보고 그냥 가자 이렇게 가면 이상해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냥 진짜 그냥 가는 거라고. 그럼 안 돼. 알지?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해주면 니네가 이제 여기서 알았죠? 아, 나 K만 구하면 돼. 그래서 조건 하나가 남았잖아. 그지? 뭐였어? F에다가 1 넣고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나온대. 근데 얘도 이 문제가 얼마나 친절하냐면 내가 말했지. 이거 전개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게 뭐냐? 나조건에서 뭐 하라고 했어? 나조건 잘 봐. 나조건. F에다가 뭐 집어넣으래? 1 집어넣으래. 야, 니네가 이거 전개하면 이게 사라지는 게 보이겠냐고.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냅둬 그냥. 알지? 1 집어넣으래. 그럼 지워지지? 그리고 니네 항상 대입할 때는 인수분해 된식에 대입하는 게 편해. 설령 안 지워져도. 알지? 안 지워져도 인수분해 된식에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해. 우리 입장에서. 이게 날라갔죠? 그럼 날라가니까 2 플러스 K예요. 자, 그 다음에 G에다가는 뭐 집어넣으라고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2라고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쪽이 날라가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래서 이걸 둘을 계산을 한 게 얼마라고? 얘가 2라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되는 거니까 K는 2네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얘를 4라고 하시면 1 넣으면 8이지. 2를 안 넣는 거구나. 2 넣는 거구나. 그럼 어쨌든 2 넣으면 12가 나오겠지. 그죠? 그렇게 니네가 정리하시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7시까지 쉬었다가